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전한 추석 민심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데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며 정부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지역에서 보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타들어가는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한 장사도 별로 안 되신다는 하소연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라든가 전반적인 물가를 좀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치권에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생을 살리려면 여야 협치가 필요한데 대화는커녕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쓴소리, 또 민심 잘 듣고 잘 반영해가지고 우리 정부 여당이 우리 순천 시민, 더 나아가서는 호남에 계시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기대와 질타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통합의 리더십과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는 야당다운 모습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에 다소 이렇게 미진한 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실히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런 염려와 우려들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추석 민심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양당 정치에 좀 지친 듯한 느낌으로 정치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안 하시고 어쨌든 힘들다, 좀 우리 서민 좀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정쟁이 아닌 민생을 살펴달란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지역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 상황은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기준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30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429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은 1mm 안팎으로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5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KBC가 준비한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5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광주광역시도 노잼도시의 오명을 벗고 꿀잼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5,600만 명. 1년 전보다 무려 1,0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무기로 사계절 내내 온통 축제의 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라벤더와 수국, 아스타 등 계절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신안 천사섬은 손에 꼽는 사진 명소입니다. 지난해에만 178만 명이 신안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새겼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과 새빨간 동백이 소담스럽게 핀 오동도,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그대로 녹여낸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이자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봄에 친구들이랑 왔는데 그때 꽃하고 지금 꽃하고 또 많이 변하고 더 멋있어요. 그리고 정원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와 수묵 비엔날레까지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축제의 향연에 전남은 관광객 1억 명 유치라는 목표 달성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대로 잘 내려온 모습이 보면서 너무 힐링이 됐어요. 광주광역시도 노잼도시 오명을 벗고 꿀잼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6% 많은 840만여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추억의 충장축제와 김치축제 등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를 비롯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버스킹 월드컵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상 상시 개방으로 57년 만에 오롯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무등산 국립공원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될 전망입니다. 저 화순 쪽으로 뷰를 저쪽에서 인왕봉에서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역시 무등산입니다. 예, 주상 전리가 딱 이렇게 광주 시민을 이렇게 두 팔 벌려서 반기는 것 같아요.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콘텐츠 집약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찾는 발길도 지난해에만 170만 명에 달했습니다. So by going around to see such exhibition is really impressive. So I have a mind to come back. I love to come here. 올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광주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른 광주시는 두 번째 버스킹 월드컵을 통해 관광객 1000만 도시로 확실히 도장을 찍겠다는 포부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광주와 전남이 국내 최대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공식 성화가 오늘 강화도 만이산에서 체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개천절을 맞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공식 체화된 전국체전 성화를 건네받아 오늘 북항 노을공원에서 특별 체화한 성화와 지난달 해남 땅끝과 고흥에서 특별 체화한 성화와 함께 전남도청 윤선도홀에 안치했습니다. 성화는 오는 10일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합화식을 진행한 후 도내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나흘간 순회 봉송한 뒤 13일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입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내일부터 사흘간 목포 평화광장과 신안 자은도에서 열립니다.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를 주제로 마련된 김대중 평화회의는 내일 저녁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김대중 평화 콘서트를 시작으로 5일과 6일에는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위기를 주제로 7개 섹션별 학술 행사가 신안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김대중 평화회의는 2021년부터 경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소록도 천사 고 마가레트 피사렛 간호사의 장례식이 예정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애도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 등에 따르면 고 마가레트 간호사의 장례 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요양원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국내 추모 미사는 내일 오전 9시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에서 열리며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평생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달 29일 88세의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안에 홀로 있던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오후 11시 28분쯤 나주시 성북동의 한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3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안에서는 지적장애 3급인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벌여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그리고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지난 6월에 이어 또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4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 인근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쌍촌동과 화정동 일부 세대의 수압이 낮아지거나 탁수 현상을 빚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금호동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6월 2일에도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친구를 놀린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징계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중학생 A군 측이 광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군은 2022년 학교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인 친구를 돼지 비계라고 놀려 교내 학폭위원회에서 학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모욕 행위는 장애를 가진 친구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